안녕하세요. 정승길입니다. 오늘은 법전협 판례 3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32번 판례는 최근 나온 전원합체 판결인데 이 조문에 우리가 지금 볼 조문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전원합체까지 올라간 부분이죠. 이 판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최신 판례 강의에서 다시 한번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일단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지금 이른바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13조에 대한 해석에 관한 얘기인데 이 법이 어떻게 생겼냐면 잠깐 볼게요. 이 법이 지금 이제 이 당시 법이에요. 거기 13조를 한번 보시면 쌀소득 직접 지불금 등의 감액 지급 또는 등록 제한이라고 적혀 있고 장관은 쌀소득 등 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1호 또는 2호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맞으세요? 모든 농지의 고정 직접 지불금 또는 변동 직접 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사유가 뭐냐면 거기 1호에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면 일단은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일단 모든이라는 단어 잘 봐두시고 그래서 모든 농지의 고정 직접 지불금 또는 변동 직접 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을 때 얘기고 만약에 지급하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 그게 이제 13조 2예요. 13조 2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여기 보면 장관은 1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을 완료했을 때는 이를 돌려받아라. 줬을 땐 돌려받는데 문제는 요 13조 1항 1호, 요 1호 거짓이나 기타 부정 방법으로 등록 수령했을 때 이럴 때는 2배를 더 추가로 징수하라. 그래서 이 이제 13조 2에 2배로 더 추가로 징수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할 거냐에 관한 대립이거든요. 이게 다수견해만 읽어보면 뭐 딱히 바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반대견해 한번 볼게요. 반대견해 밑에 잠깐만요. 여기 김지영 대법관 등의 반대 의견. 방금 읽었던 쌀소득보전법 13조 2 1항 후단에 지급한 금액 앞에 별다른 수식어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별다른 수식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거짓 또는 그 기타 부정 방법으로 수령했다. 그러면은 그냥 2배 더 내란 얘기죠. 그냥 벌칙 차원에서 2배 더 내라. 이렇게 해석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뭐 거기에 뭐 해석의 여지가 뭐가 있느냐. 그냥 거짓 또는 부정 방법으로 수령했으면 그냥 2배 반환 명령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 뭐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냥 이대로 있는 게 그냥 자연스럽다. 사실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 반대 의견 해석이 자연스러워요. 자, 그런데 다수결에는 이렇게 2배 정도, 그러니까 2배나 더 가져가는 이 규정을 뒀을 때 뭔가 입법자의 의도가 있을 거다라고 좀 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유추해서 좀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로 다수결에 나왔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거기 다수결에 보시면 다수결의 요 첫 번째 문단은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렇게 읽었을 때 거기 두 번째 문단 이 같은 법 13조 2 1항 후문에 따라서 2배 징수하는 경우 2배로 추가 징수하는 기준인 이 지급한 금액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한다고 새겨라. 뭐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려가 보시면 지금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가서 이런 말 하고 있죠. 두 번째, 거짓 또는 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 징수 행위는 침익적 처분이고, 그렇죠. 침익적 처분이고, 침익적 처분에 근거된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여기가 나오죠. 그 얘기. 그 의미가 불명할 때, 명확하지 않는다고, 지금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다수견에는. 그래서 불명하지 않을 때는 최대한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유리하게 해석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봐야 된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지급한 금액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지급한 금액이라는 것은 지급한 직불금 전액을 의미한다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즉 일부일 수도 있으니까 일부일 때도 고려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얘기냐?
자, 예를 들면 거기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추가 징수 제도를 도입할 당시 입법 의도를 비춰봤을 때 복수 동지 중 일부 동지에 대해서만 거짓 부정이 있고 일부는 뭐 거짓 부정이 없을 때, 그럴 때 즉 거짓 또는 부정이 없는 부분은 그냥 그 전액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 농지가 거짓 부정이 있으면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거기는 2배를 징수하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거짓 징수한, 즉 거짓으로 받아간 부분, 만약에 이제 100평이 있으면 그 중에 50평은 제대로 받아갔고 나머지 50평은 뭐 거짓이다 했을 때, 지금 판례 반대견에 따르면 내가 100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200을 다 지급하라는 얘기죠. 200을 다 반환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판례 다소에는 지금 50은 적법하고 50은 유법하다면 일단 적법한 50은 그냥 50 반환하고 나머지 위법한 부분, 여기만 부정하게 가져간 부분, 여기만 100 반환하자. 그러니까 판례 반대견에 따르면 200을 반환할 건데 판례 다수견에 따르면 150만 반환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축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 거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판례는 이게 판례 지금 요즘만 보면은 와닿지가 않으니까, 자, 지금 판례 적어드릴게요. 판례 다수견에는 만약에 이게 지금 적법하게 받아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거짓으로 받아간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적법하게 받아간 부분, 거짓하는 받아간 부분 나눠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적법하게 받아간 부분, 요거는 그냥 한 배. 그 다음에 거짓으로 받아간 부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부분은 2배 반환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판례 소수견에, 반대견에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여튼 적법이든 유법이든 섞여 있든 뭐든 간에 어쨌든 뭐 상대방의 부정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면 뭐 적법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 부분이 섞여 있든 아니면은 그냥 뭐 다 모두 거짓이든 간에 모두 거짓이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어쨌든 거짓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2배 분할하자, 2배 반환토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판례 반대견에 따르면은 조금 더 액수가 더 많을 수 있을 거고, 판례 다수견에 따르면 액수가 좀 더 줄겠죠. 반환 액수가 줄겠죠. 이런 취지로 이제 논란이 됐던 사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나중에 최신 판례 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제3절 행정법 관계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서 그 유명한 판례죠. 올해 판례가 이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이른바 국가계약. 그래서 국가계약법,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국가계약법상, 그 다음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지방계약법상, 즉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상 이런 이른바 공공계약, 그래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근거해가지고 물품구매계약, 도급계약들을 체라는 물품구매계약, 물품구매 또는 도급계약,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라는 이른바 국가계약법상 물품구매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걸 사법상의 계약을 보고 있죠. 사법상의 계약이다. 그래서 거기 예산회계법은 옛날 법이고 지금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체결되는 물품구매계약 또는 도급계약, 그래서 같은 법률과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에 근거한 이런 계약도 역시 사법상의 계약이다. 그래서 사법상 계약이니까 입찰보증금을 나중에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입찰보증금을 각구가 가져가는 이런 국가기속 조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니다 라고 했던 사건이죠. 자, 같이 알아둘 것이라서 이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상의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계약 당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뭐 선정 기준, 뭐 당사자 선정 기준, 이런 선정 기준은 내부적인 그냥
규칙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부 규칙에 불과하다. 법규상 없다.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입찰을 신청할 때 입찰 보증금을 가져가는데 보다시피 입찰 보증금 국고에 귀속시키는 귀속 조치는 이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이행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고요. 그렇지만 그 유명한 판례가 있죠. 이렇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너 앞으로 입찰 들어오지 마라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요거는 또 우리 판례가 이건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사건 빼고는 일단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단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이다 라고 판시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 구별이 34번 이 판례는 사실 이 판례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또 같이 봐야 될 판례가 있으니까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재산을 뭐 수의 계약 형태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해 가지고 나온 얘기인데 거기 보면 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재산을 판결 볼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거, 내답하는 거,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행위이다 보니까 사적자치하고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이른바 지방계약법,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그래서 이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이 계약은 일단 우리 판례가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사적자치하고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거기 6조 1항에 아주 재밌는 조문이 있어요. 6조 1항에 자, 뭐라 되어 있냐면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방의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즉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지방계약법 6조 국가계약법에 똑같은 법이 있는데 요 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런 규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자, 이 부분은 이 판례가 아니고 뒤에 36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같이 봅시다. 36번. 자, 판결유지 1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된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사는 사법상 계약이죠. 사법상 계약이고 당연히 사법상 계약이니까 사적자치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그런데 이제 판결유지 3번에 가서 그 사적자치, 즉 계약자의 원칙 적용되니까 당연히 계약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계약 특수 조건을 붙이는 것은 뭐 아무런 제한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 상대방과 합의하에 여러 가지 조건, 계약 특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당연히 허용된다. 다만 아까 봤던 이 지방계약법 6조 1항에 공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사법상 계약이 아니고 뭐 공법상 계약, 즉 뭐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즉 공법 영역에 해당하는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공법상 영역일 때는 이런 조문은 아주 강력하게 효력을 갖겠죠. 그런데 이게 사적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사적자치 영역은 당연히 계약자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다만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 안 된다라는 특약이 효력이 없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해석은 최대한 축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적자체 영역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런 조문이, 즉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도 공법상 계약과 달리 사법상 계약은 사적자치 그 다음에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니까 이것은 최대한 축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에 해당하려면 그 특약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함으로써 결국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정말 엄청나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 그래서 이른바 민법 104조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정도 될 정도까지 아주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때 그럴 때 한해서 이 특약이 무효가 된다. 즉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특약이 무효가 된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그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특약을 맺는 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더 보시면 그 다음에 어디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봤던 34번은 이 뒷부분 볼게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반 재산을 계약 형태,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바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생긴 하자의 정도가 하자가 중대해서 뭐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 즉 민법 103조를 위반할 정도에 이르르면 그때 무효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정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민법 103조를 즉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를 위반하거나 또는 민법 104조 반사회 질서 불공정 거래 행위 이 정도에 해당할 때만 이제 계약이 무효다. 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적 자체 원칙이 적용되니까 최대한 계약 내용을 유효한 걸로 처리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판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선정이 한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 형태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적자치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고 다만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가 계약의 공공성 등을 침해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즉 민법 103조에 위반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어때 민법 103조는 무효사유니까 그 정도에 이르렀을 때 무효다. 그래서 이른바 행정처분의 하자의 정도를 따지는 중대명백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법 영역이니까 사법 규정을 고려해서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라고 보여졌을 때 무효다라고 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취지에서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35번은 좀 뜬금없는 게 껴있어 가지고 여기서 볼 게 아닌데 넘어가시고 36번 아까 봤죠? 아까 본 것처럼 한 번 더 읽어보면 거기 판결이 3번 국가계약법 제6조 지방계약법 6조에서 공공계약에서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특약이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공법상 계약이라면 그대로 적용되겠지만 사법상 계약은 사적자치 원칙을 고려해서 최대한 축소 해석하자. 따라서 이것이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지 특약이 효력이 없고 무효가 되고 즉 불공정 거래행위 민법 104조 위반 정도의 민법 104조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정도에 이르렀을 때나 무효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약간 좀 과도하게 약간 제한한다 할지라도 그런 특약은 효력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하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여기 이제 판결 요지 36번 판결 요지 2번에 가면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했을 때 그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 법원에 민사사건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그냥 행정소송인 줄 알고 그냥 일단 수서법원이 또 행정소송 관할도 있는 경우라서 그냥 민사사건이었는데 행정소송으로 처리했다. 뭐 그게 위법한 건 아니다. 법원이 볼 때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큰 차이가 없다. 물론 행소부 26조에 따른 직권심리 규정이 적용되냐 안 되냐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차피 행정소송도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적용되는 것이라서 민사소송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형사소송과 만약에 민사소송이라다 또는 형사소송과 뭐 행정소송이라면 상당히 차이가 크겠지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민사 사건이긴 하지만 이거를 행정소송인 줄 알고 행정소송 절차로 처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라고 본 판시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 한쪽 대학 당사자가 돼가지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면 이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소법원이 이걸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처리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처리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본 사건이에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